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대표 수혜자는 안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안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예, 두 사람의 악연 유명하죠. 예. 바른미래당 시절인 2018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의 공천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대표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요. 예. 예. 근데 당장 두 당의 합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요. 국민의당과 합당은 안철수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그르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이 저를 싫어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역위원장을 공모했다가 이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자 임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합당 과정에서 지분 요구를 위한 조직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속값을 하게 쳐드리겠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쪽에서. 당연히 소 말고 딴 것도 같이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럴 텐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이 1도 없다. 이 대표는 어제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합당 일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것이 조금 불편한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전당대회 결과 발표가 난 이후에 국민의당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요. 네. 혁신적 야권 대통합에 열린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대표도 아직까지 입장이 없군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야권의 외부에 있는 야권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에 들어올지 또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 시기와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게 있죠. 예, 이 대표는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서 입당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예. 8월 중순이나 8월 말까지는 결심을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검증하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8월 말쯤이니까 그전에는 들어오라 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준석 대표 수혜자는 안철수의 느낌표는 윤도, 안도, 최도, 수혜자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모두가 공정한 경선의 수혜자가 되는 대표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선거 캠프입니다. 네, 이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 캠프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 때부터 이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성장해왔죠. 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압받는 영웅 이미지를 또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탄압받는 영웅의 이미지. 근데 이게 당의 핵심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걱정하는 그 소수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 아닌가요? 예,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파일을 언급했죠. 거기서 예. 분위기를 알 수 있지만 이 검증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기류가 여권에서 여전히 강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했고요. 아예 사정기관 출신의 대선 출마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출마 금지 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게
180석에 육박하다 보니까 대선 출마도 법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들, 옵티머스 부실 수사와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는 지난해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들입니다. 네. 만약 같은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기소를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반대로 또 불기소한다면 윤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줘서 날개를 달아줬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딜레마군요. 예. 근데 사실 공수처가 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수사를 선택했느냐, 의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던데 예. 한번 수사를 지켜보죠. 두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공수처가 윤석열 선거 캠프의 느낌표는 윤석열과 이성윤의 차이로 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공수처장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는 에스코트 조사로 큰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게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유념했으면 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